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임세원 지음 알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20여 년간 우울증을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 그가 머리와 가슴으로 풀어낸 희망의 심리학. 심리학에 관심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읽어보신 분들 위해서 몇 페이지만 읽어 드릴게요. 희망에게 시간을.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지만 불안감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불안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커진다.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통은 과활성화 혹은 민감화된다. 이는 곧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며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의 변화는 정말이지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가상 시뮬레이션은 가능성이 낮은 최악의 상황과 그것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단지 최악의 상황, 실제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도록 자신을 몰아간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심한 경우 평생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기도 한다. 폭락 시기의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어떤 기업에 대해 나쁜 소문이 조금 떠돌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행여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점차 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러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하나 둘 그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던 다른 투자자들도 일제히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간다. 즉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대폭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안감이 절대 원하지 않던 상황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두려움이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두려움은 인간 생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기능이었기 때문에 뇌의 가장 깊숙하고 오래된 부위인 변연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편도에서 발생한다. 생존에 대한 외부 위협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은 맞서 싸우거나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만약 편도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등 고차원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진화의 단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뇌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전두엽이다.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며 즉각적으로 기능하려 한다.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고두고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응을 지연시켜야 한다. 최소한 우리의 뇌가 합리적인 판단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이유 말이다. 삶의 어느 순간 고통이 아주 커져버려 감당하기 힘든 크기가 되면 이 삶의 이유는 보이지 않고 죽음의 이유만 수백 가지 떠오르기도 한다. 세상이 나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다. 그럴 때마다 삶의 이유나 죽음의 이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우울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평소 살아야 할 이유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이 직업인 철학자 말고는 없을 것이다. 내 삶이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 우울한 감정은 마치 서해와도 같다. 서해의 밀물은 서서히 들어온다. 계속 보고 있으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보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상당히 들어차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물이 차오르다 보면 수백 미터에 이르는 해변이 어느새 바닷물로 가득해진다. 아마도 서해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해변과 풍요로운 갯벌은 마침내 밀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은 빠진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한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3분은 기다려야 하지 않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 해도 반드시 버텨야 한다. 때때로 밀물의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그건 역시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 물이 빠지고 난 후 우리는 다시 해변을 거닐고 갯벌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밀물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수그러들어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우울에 대해서 희망에 관해서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